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녹화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앞부분 내용들도 중요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을 녹화해가지고 앞부분 내용들은 그래도 이제 뭐 두 번 반복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안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스크립팅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려는 찰나였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더 늦지 않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네. 어, 어쨌든 제 이제 녹화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티의 설치 방법, 그다음에 이제 유니티 패널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놓치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스크립팅 기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앞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쉽게 아니면 이 이후에 설명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 혼자만의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크립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스크립팅 자체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스크립팅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저희가 보이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 거기까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2시간, 그다음에 내일 모레 2시간을 통해서 그거를 다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스크립팅을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아직은 안 보내드렸어요. 좀 이따가 보내드릴 텐데 그 스크립팅을 그냥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우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거기까지 오늘 하고 그 이후에 그 거를 통해서 한번 이거저거 해보시고 그다음에 질문이 아마 분명히 있게 될 텐데 그런 이제 부분들을 목요일에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일종의 숙제죠. 숙제를 해오신 것들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 화면을 어떤 식으로 더 멋있게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씬으로 돌아가서요. 아니 여기 유니티로 돌아가서요. 여기 아래쪽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각종 파일들을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용되는 파일도 많아지고 점점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폴더를 잘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 폴더를 잘 만들어 가면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정리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한데요. 우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크리에이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클릭을 하셔가지고서요.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보시다시피 색깔이 비어 있는 거는 이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깔이 차 있는 거는 안에 뭐가 들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또 역시 다시 크리에이트로 가셔서 C# 스크립트 여기 두 번째 바로 보일 거예요. 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스크립트를 클릭을 하시는 순간 바로 이름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떠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거를 하신 다음에 이름을 나중에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상태에서 바로 이름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first script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my first script라는 이름으로 한번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게 될 거고요. 처음으로 여는 거라서 로딩하는 데 시간이 약간 걸리죠. 네, 이게 기본적인 그 세팅.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지? 비주얼 있다.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여기서 이제 셋업을 하실 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modify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NET 그다음에 이 데스크탑 디벨롭먼트 with C++, 유니버설 윈도우즈 플랫폼 디벨롭먼트 그리고 게임 디벨롭먼트 with 유니티 이거 4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신 이후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시면 아마 지금 이게 설치가 끝나면은 재시작하라고 뜰 가능성이 높아요. 업데이트는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하시면 이건 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 부분들만 추가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저랑 같은 화면으로 이제 열리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스크립트를 만들 때 미리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크립트를 안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 my first script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만약에 다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에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이름을 안 바꾸고 다음에 다시 이름을 뭐 first test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 바꿀게요. 이름을 이렇게 나중에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열어보면은 안에 클래스 이름은 그대로 new behavior scrip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 스크립트가 그 어디에도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데 이게 어디든 사용되게 되는 순간 바로 에러가 생기게 돼요. 왜냐면은 실제 이름하고 이 파일 내의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에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름을 하다 보면 안 바꿀 수가 바꾼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 파일의 네임, 이쪽에서 보이는 이 스크립트 파일의 네임하고 안쪽에 클래스의 제목하고 이거를 바꿔주시면 두 개를 항상 매칭시켜 주시도록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셋업 명령어들이 셋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뭐 using 해가지고서 이제 뭐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ublic class, 그 다음에 void start, void update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이름 옆에는 뭐 mono behavior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스크립팅의 기본 스트럭처라고 C# 이 스크립트 자체의 기본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us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임스페이스라고 불리우는 것들인데요. 옆에다가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더 나을래나? 이렇게 보시면은 맨 위에 using이라고 되는 건 네임스페이스라는 건데요. 이제 이게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C 언어를 C# 스크립트를 C샵을 이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겠다. 이 어디트 안에 들어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겠다라고 해주는 것이 이 네임스페이스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스템 컬렉션에 들어있는 것과 그다음에 제네릭, 그다음에 유니티 엔진에 들어있는 네임스페이스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위에 그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 클래스가 바로 기본적으로는 이 스크립트 하나의 구성 요소 하나를 만들어내는 이 뭐라 해야 되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서 모든 펑션들, 기능들을 다 하나하나 추가해 가면서 이제 스크립트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이 순서들이 있지만은 가장 크게는 스타트와 업데이트 두 가지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이드는 뭐 이제 스타트 업데이트 아니면 그 외에 저희가 새로 만든 펑션을 만들어내는 펑션을 지정하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보이드가 붙음으로 해서 나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만들 거고 이 기능 안에 뭐 이러이러한 작은 문장들을 넣을 거다라고 이제 해주는 게 이제 보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보이드인지는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보이드라고 불리는지는. 근데 어쨌든 이 보이드라는 것 자체가 펑션이다. 기능 하나하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와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큰 두 가지 펑션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스크립트의 메인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는 뭐냐면은 위에 이제 가볍게 설명이 있죠. Start is called before the first frame updated.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저희가 이 뭐 예를 들어서 막 길게 뭐 굉장히 긴 스크립팅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스크립트의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실행이 한 번씩 다 되거든요. 그 실행이 한 번 되는 게 이제 프레임, 한 프레임이 한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다 실행이 된 순간이 한 프레임이 지나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레임이 시작되기 전에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셋업을 해주는 게 쉽게 말해서 스타트 하면서 동시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스타트를 누르는 순간 처음 우선 한 번 실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는 곳이 이 스타트 부분이고요. 업데이트는 이제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동안 프레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에서 이제 뭐 1초에 24프레임이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이 이제 계속 그 진행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펑션이 하는 곳이 이 업데이트라는 구간이에요. 아마 이 말로는 조금 이해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저도 이걸로 시작한 게 뭔가 마음 편하더라고요. 디버그 닷 로그 해가지고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이고 여기서 이제 헬로 월드 많이 쓰시죠? 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제 그 C# 스크립트의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뭘 할 건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 세미콜론은 마침표라고 보시면 돼요. 디버그.로그는 그냥 이제 일종의 글자 프린팅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거를 세이브를 해가지고서 돌아오고요. 어, 보시면은 돌아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모노 비헤이비어는 말 그대로 한 가지 행동,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는 어딘가 한 군데에서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행동을 실행을 할 거라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노 비헤이비어가 실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이제 이 비헤이비어 스크립트도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했죠. 어딘가의 컴포넌트에 반드시 게임 오브젝트에 반드시 컴포넌트로서 어태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empty 오브젝트를 제가 하나 만들게요. 이름을 똑같이 first script라고 하고요. 이건 뭐 완전히 똑같은 이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 empty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죠. 이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my first script를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my first script를 어태치를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어태치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거 그냥 바로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 my first script를 아니, 생각해보니까 막 헷갈리니까 first test는 지울게요. 이건 사실 필요가 없죠. 제가 아까 이름이 다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my first script를 클릭을 하시면 아니 first script를 클릭을 하시면은 my first script가 여기 어태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데다가 썼었네요. 다시 쓰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디버그 닷 로그 hello KICT라고 할까요? 이왕이면 해서 저장을 하고요. first script에 my first script가 어태치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뭐 딱히 에러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거 플레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화면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콘솔에 이제 hello KICT라고 떴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한 번 지금 떴잖아요. 스타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딱 한 번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컨트롤 X, 컨트롤 V 해가지고서 업데이트로 옮겼습니다. 얘를 다시 세이브를 하고요. 이걸로 다시 세이브 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여기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계속 지금 이게 겹치는 것들이 안 보이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뜨는데 잠시만요. 콜lap스를 끄고 하시면은 계속 만들어내죠. KICT 지금 영원히 지금 제가 이거 끌 때까지 계속 지금 새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에서는 무한히 이 안에 쓰여져 있는 스크립팅을 반복하는 게 이제 업데이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떤 기능을 주는지에 따라서 뭐 무한히가 될 수도 있고 유한히도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달라지지만은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설정하는 것뿐인 거고 이 업데이트 프레임 내에서 업데이트 펑션 내에서는 계속 반복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네. 네, 이 부분은 넘어갔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씬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파일에서 뭐 보시면은 사실 여기서 세이브가 프로젝트 세이브라기보다는 프로젝트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왜냐면 제가 파일을 만들어내고 여기다 이제 파일을 만들어내고 프로젝트가 폴더였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 안에 파일을 만들어내고 저장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 씬 자체는 사실 저장이 안 되고 있죠. 이 씬 안에 지금 보시면 별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저장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뭐 save as 하신 다음에 여기서 씬 안에서 뭐 이거는 뭐렇게 할까요? 씬 제목만큼은 앞에 숫자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 마시고 숫자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찝찝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이걸 먼저 써요. KICGT01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음, 그냥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현재 씬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 씬을 만들어서 이 베이직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베이직 선택하셔가지고서 크리에이트 하시고 바로 우선 저장을 할게요. 씬 안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벽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월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빠르게 왜냐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해보고 왜냐면 여러분들 그 보이드 사용법도 빠르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음이 약간 촉박한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뭐, 음, 뭐 브릭월이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월 안에 하이어키 안에 create empty를 해가지고서 뭐 역시 마찬가지로 브릭월이라는 이름의 empty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empty 오브젝트를 스크립팅을 붙일 empty 오브젝트는 항상 리셋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위치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 습관적으로 이 트랜스폼은 항상 리셋을 해서 000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영향을 안 끼칠 때도 있지만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좋고요. 그래서 브리버를 미리 어태치를 해놓을게요.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요, 아직은. 그리고 브릭월에서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슬라이드를 만들었는지 제가 궁금해갖고 한 건데 우선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뭐 브릭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퍼블릭은 뭐냐면은 퍼블릭이 있음으로 해가지고서 유니티 안에서 스크립팅 안에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유니티 안에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브릭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브릭워를 클릭하니까 이런 게 새로 생겼죠. 브릭 해가지고서 뭐 이제 비어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뭐 게임 오브젝트를 어태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뭔가를 할 거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이 아니고 이건 지금 이제 이거는 잠깐 보여드리고 바로 지울 건데 아니다 그냥 뭐 바로 안 되죠. 프라이빗 게임 오브젝트 뭐 예를 들어서 new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 프라이빗은 이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하고 불러질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게임 오브젝트, 뉴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프라이빗 게임 오브젝트는 여기서 보시면은 전혀 안 보이죠. 오히려 아까 했던 이 브릭이라는 애만 보이고요. 물론 이 브릭은 이 보시면은 색깔이 지금 다 이렇게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진짜 좋은 점이 이런 약간 기능별로 색깔이 다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아마 셋업에 따라 바뀌 노란색으로 보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브릭은 이름이에요. 그냥 제가 설정한 이름이라서 뭐가 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게 사실 뭐 한준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한준으로 해가지고서 하시면은 여기 브릭월에서 한준이 뜨죠. 그래서 안 되었는지 유니티 API 쓰기 그거는 제가 지금 일단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네. 그런 오류가 가끔씩 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이름은 그냥 내 맘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대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정말로 한준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남주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이제 약간 본인의 센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뭘로 쓸 건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릭을 만들 거였으니까 브릭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 세팅을 했던 거였고요. 여기서 이제 스크립팅을 통해 가지고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아까는 이 크리에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 큐브라는 오브젝트가 보이도록 했었죠. 근데 얘 말고 스크립팅을 통해 갖고 만들게 할 건데 기본적인 준비가 몇 가지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프리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프리팝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프리파브리케이티드 오브젝트의 줄임말이 프리팝이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프리팝이라고 부르는데 음, 이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크립팅을 통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이 유니티 자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스크립팅이 아닌 이 셋업의 도움, 이 씬의 도움이 약간 필요해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큐브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역시 이건 뭐 트랜스포 위치는 0,0,0으로 바꾸고요. 이거 이름을 브릭이라는 이름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얘를 음, 뭐였어요? x 방향으로 2 Y 방향으로는 0.5, 뭐 이제 제가 미터라고 했지만은 그냥 좀 굉장히 거대한 브릭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 브릭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색상을 변하고 싶으면은 여기 어셋에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서 Create Folder 그냥 이거는 정말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은 꼭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중에 혼돈을 피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를 보시면은 이제 메테리얼이 있죠. 이 메테리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뉴 메테리얼을 해가지고 뜨는데 마찬가지로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메테리얼은 그냥 습관적으로 MAT를 항상 붙여요. 그냥 메테리얼의 줄임말이고요. 얘를 여기서 얼마든지 색상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 이쪽에 이 알베도에서 색상을 기본적으로 변경을 하고요. 동그라미 두 개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기서 텍스처를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장이 가능하고 우선은 그냥 색상만 변경을 해볼게요. 약간은 뭐 브릭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해서 뭔가 약간 애매한 색상이긴 한데 그냥 이 색상 정도 좀 더 어둡게 벽돌 한 이 정도 느낌이라고 해볼까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냥 해보죠. 그리고 이 매테리얼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좀 편한 점 중에 하나인데 이 오브젝트에 바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그 브릭을 만드신 여기 메쉬 렌더러에 가셔가지고서 여기서 이 매테리얼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편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그때그때 아마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약간 주황색 색상을 가진 벽돌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prefab이라는 materials 뭐 사실 크게 상관없지만 prefab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prefab이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prefabricate 오브젝트인데 지금 이 안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는 그냥 게임 오브젝트거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얘를 그냥 바로 prefab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할게요. 그러면은 색상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prefab으로 변하게 됐어요. 이거를 지금 얘만 클릭을 해도 보면 어디있지? 밑에만 클릭을 해도 prefab asset이라고 뜨죠. 그러니까 라이노 아니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케치업에서 컴포넌트가 아마 이런 기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저장해 놓고 얘만 바꾸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라이노에서는 일종의 블럭 개념에 좀 더 가깝겠네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블럭을 이제 나중에 로드에서 쓸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 셋업을 요 안에서 했던 거고, 이 단순히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가지고서 이 프리팝, 즉 블럭의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화면에서 브릭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이미 왜냐면 프리팝으로 우린 저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브릭 월에다가 이 만들어진 프리팝을 어태치를 시킬게요. 지금 지워버리고 어태치를 시킬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이 브릭이라는 프리팝을 이름이 좀 헷갈리나? 잠깐만요. 조금 그냥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 브릭 프리팝이라는 오브젝트를 프리팝을 가지고서 브릭이라는 게임 오브젝트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름은 당연히 달라도 되겠지만은 아니면은 이제 이것만 바꿈으로 그러니까 지금 스크립팅에서 뭔가를 좀 더 쓸 건데 이 쓴 것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이제 이 브릭이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데 뭐 활용을 하는데 이 브릭이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활용할 소스가 뭐냐? 바로 이 브릭 프리팝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단순히 이 프리팝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해서 보여지는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저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은 스타트 안에다가 이걸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거를 여기서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instantiat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instantiate가 바로 나는 게임 오브젝트들을 여기 instantiate 그러니까 만들어낸다 아니면 자리 잡게 만든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instantiate에서 어떤 명령어가 사용이 되냐면요. 여기서 이 역시 또 비주얼 스튜디오의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여기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인스탄시에이트를 치기 위해서 im만 쳤는데 이미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인스탄시에이트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마우스를 가만히 가져다 대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가져다 대면은 이 인스탄시에이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떠요. 보시면은 이제 오브젝트 오리지널, 뭐 벡터 3 포지션, 쿼터니안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지금 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스탄시에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오브젝트를 생성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벡터 3 포지션, 어떤 위치에다가 이거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 다음에 쿼터니안 로테이션은 어떤 방향으로 얘를 만들어낼 것인지 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턴시에서 괄호를 열고요. 시키는 대로 오브젝트는 우리는 이 브릭이라는 걸 사용을 하기로 했죠. 브릭을 벡터 3의 어떤 위치인가에다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뭐 우선은 벡터 3 제로, 제로가 이제 원점이거든요. 0,0,0.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만들어낸다라고 하죠. 그리고 쿼토니안은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약간 수학적 용어인데요. 그냥 이제 그냥 방향이라고 로테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십니다. 그래서 쿼토니안 점 아이덴티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아무 회전이 없다라는 로테이션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콤마 아니 세미콜론
하시면은 세미콜론은 언제나 문장 뒤에 필요합니다. 저희 왜 그 뭐 사실 카톡이나 이런 거 쓸 때는 뭐 물음표나 아니면은 뭐 마침표나 이런 것들을 되게 대충 쓰지만은 사실 원고지나 아니면 이런 책에다가 쓸 때는 심지어 마침표가 원고지에는 칸 하나를 차지하죠.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은 반드시 문법상 필요한 마침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컴퓨터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서 이 마침표가 없으면은 문장이 끝났는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명령어인지 뭔지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셋업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얘를 저장을 해볼게요. 얘를 저장을 하고 이 돌아가서 유니티로 돌아가셔서 브리거를 클릭해서 지금 이 프리팝이 셋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요. 얘를 실행을 시키시면 이제 플레이를 시키시면은 브릭이 이제 아까 없던 자리에 가운데 떴죠. 이거는 이제 없었는데 그리고 이 지금 이거는 플레이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이제 보이는 거고요. 아 여러분들 만약에 게임 뷰로 바로 이게 이렇게 보이게 된다면은 아이고 이런 식으로 게임 뷰를 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막 설명드리던 부분인데요. 이 게임 뷰 안에서 이렇게 게임을 실행시킨 이후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 큐브 위치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지금 옮겨 볼게요. 여기로 옮기고 지금 게임이 실행되는 중이에요. 여기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셋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뭐 아니면은 카메라 위치도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든가 이렇게 좀 가까이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변한다든가 여러 가지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게임뷰 안에서 어떤 실행을 하던 간에 이건 저장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간단해요. 실제 저희가 뭐 게임을 인스턴시에이트 함수가 적용이 안 되는데 혹시 제가 좀 이따 돌아갈게요. 그쪽으로. 그 실제 게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론 제가 게임 한 거를 저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게임 셋업 자체가 변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뷰 안에서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변형된 셋업들은 절대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플레이를 끄는자마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죠. 카메라로 뒤로 빠지고 뭐 이 큐브도 자리를 옮겼지만 없어지고 브릭이 생성됐었지만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작업하기에 게임뷰에서도 좀 그럴싸한 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씬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자체는 변하지는 않거든요. 씬의 위치 자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두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서 메인 카메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F를 클릭을 하시면은 씬 뷰하고 이 카메라하고 얼라인이 돼요. 그래서 그 씬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뷰에서 카메라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그때그때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밑에 게임 뷰가 바뀌었죠. 이번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브리걸이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화면이랑 똑같이 보이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인스턴시에이트 함수가 적용이 안 되시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장을 안 하셨거나 여기서 지금 여기 자체에서 에러는 없으시죠? 에러가 없으실 거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장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드셔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태치를 안 하셨거나 그리고 또는 마지막으로 여기 브릭이라는 함수에서 이 프리팝을 적용을 안 시키셨거나 이 중에 한 가지를 빼먹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다 괜찮은데 또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 주세요.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사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이드로 바로 5분 뒤에 이제 보이드로 넘어갈 5분 10분 뒤에 넘어갈 생각인데 너무 큰 점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없잖아 있으면서도 그래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알려드리고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음, 네. 대부분의 어,
아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네요. 지금은 이 인스탄시에이트 안에서 벡터와 커터니안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요 밖에서 이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 3 뭐 브릭 포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뭐 이름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름으로 새로운 벡터를 만들 거예요. 벡터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뭐 아니지 1,0,0이라는 위치에 이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벡터 아니지 커토니아는 이름 또 바꿔서 브릭 로테이션 해서 뭐 우선은 커토니안 닷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 우선은 방향 바꾸는 거 없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대신 이 위치에 이 브릭 포지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릭 로테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뭐 이게 0,0,0이 되면 아까 벡터 점 제로랑 같은 거고요. 저는 지금 1만큼 옮겨간 위치에서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저장을 한번 했어요. 저장을 한번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요 한 칸 옆에 이제 만들어지겠죠. 1이라서 좀 크게 티가 안 나려나요? 한 5 정도로 해볼게요. 저장하시고 저장 잊지 마시고요. 이게 5,0,0 위치에다가 지금 브릭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또는 이 숫자를 유니티에서도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서 public 플롯이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플롯은 뭐냐면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플롯해서 브릭 X 해가지고 그냥 브릭 X 포지션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기본 셋업을 5로 그대로 해두자고요. 브릭 X 포지션을 숫자 5 대신에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브릭 X 포지션이라는 숫자는 밖에서 지정이 가능하고 그 위치에다가 이제 브릭이 생성이 되게 할 수 있는 명령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브릭 월을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은 브릭 X 포지션이라는 이제 이 라인 칸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5니까 5에다가 그대로 이대로 실행시키면 5에 보이지만은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로 바꾸면은 다시 1로 변형이 되게 1 쪽에다가 생기게 되죠. 지금 이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걸 누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스타트 안에다가 만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스타트 안에다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한 번만 실행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기 전에 얘를 변경을 해두시고 실행을 하게 실행하시면은 그게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조금 아마 그 이 플레이 실수로 아마 그런 걸 하신 분들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플레이하는 중간에 이거를 뭐 바꾼 다음에 실수로 꺼버리고 그러면 이제 기껏 지정했던 숫자 없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이 아니고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시키면은 약간 이렇게 프로딩딩하게 바뀌잖아요. 이게 약간 기본 셋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셋업은 아마 여러분들 그냥 색상 변화가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그냥 팁인데 잠깐만 어디 있더라? 아니고요.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색상을 변형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모드 틴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가 아마 회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아마 여러분들 플레이할 때랑 플레이하지 않을 때랑 색상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상태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팁으로 제가 이거 색상을 바꿔 놓으시면은 플레이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구분이 좀 돼서 저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전해드리는 약간의 팁이었고요. 다시 이제 스크립트로 돌아가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서 이제 수치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수치 조절뿐만 이 밖에서 이제 이 수치를 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 가지고서 한 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 월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벽을 만든다고 쳐보자. 많은 벽돌 벽을 만든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for loop 잠깐만 제가 그 전에 플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안 드렸죠? 유니티에는 뭐 크게 몇 가지 숫자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근데 뭐 플롯이 있고 인터저가 있고 뭐 더블이 있고 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플롯이랑 인터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저는 말 그대로 정수들, 그러니까 인터저 넘버즈,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0, 1, 2 이렇게 음수를 포함한 모든 정수를 표현하는 게 인터저고요. 플롯 넘버는 정수가 아니고 뭐라고 소수점 숫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데시멀 넘버라고 해가지고 뭐 1점 뭐 여기 보시다시피 0.1 아니면 뭐 1.3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소수점 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숫자들이 플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수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플롯을 이용을 했던 건데 뭐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 라면은 이제 뭐 인터저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for loop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for는 뭐냐면은 어 업데이트가 계속 무한히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for loop은 역시 명령어를 for 안에 이 루프 안에 있는 명령어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특정 조건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예를 for 하신 다음에 탭을 두 번 누르시면은 이제 for 루프의 기본 형태가 여기 바로 뜨게 돼요. for int i equal 0 그다음에 세미콜론 있고 i는 length보다 작고 그다음에 세미콜론 있고 i 플러스 플러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i라는 임의의 정수를 하나 0으로 시작하는 임의의 정수를 하나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 i는 특정 숫자보다 작을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이라고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i가 0부터 시작을 했죠.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서 총 9개의 숫자, 10개의 숫자, 0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숫자가 존재하죠. 10번 동안 그러면은 이 구문을 반복해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 i++까지 같이 돼야지. i++는 뭐냐면은 이 플러스가 뭐냐면은 i equal i 플러스 1 이거랑 똑같은 게 i++거든요. 그러니까 i가 한 번 돌아갈 때마다 1씩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for loop을 돌렸을 때는 i가 0일 거고요. 이제 한 바퀴 도른 다음에는 1이 되겠죠. 이렇게 2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i가 10에 다다를 때까지 그러니까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9에 다다를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게 이제 for loop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스탄시에이트 라인을 for loop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이 벡터랑 쿼토니안도 for loop 안으로 옮기고요. 안 지웠네요. 깜빡하고 옮기고요. x의 위치를 대신 i의 위치를 한번 써볼까 해요. 그래서 i로 왜냐면 i는 계속 지금 네. i는 하나씩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 그다음에 저희가 x가 길이가 2였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라고 해두면 이제 i가 늘어날 때마다 2씩 옆으로 움직여 가지고서 브릭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게 흠이 없어갖고 이렇게 보이는데 보시면은 10개의 브릭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틈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1 F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점 플롯 넘버를 쓸 때는 항상 숫자 뒤에 F를 붙여주셔야 돼요. F를 붙여주셔야지만 얘가 실제로 이게 플롯 넘버인지 아닌지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F를 항상 안 그러면은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F가 안 붙었는데 소수점 자리야?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F를 반드시 붙여주시고 2.1 F 하면 이제 약간의 갭이 생기겠죠? 이렇게 약간의 갭 해서 10개의 브릭이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걸 월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로 쌓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for loop으로 해서 위로 또 쌓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반복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for 탭 두 번 누른 거예요. 그래서 대신 i는 방금 위에서 썼잖아요. 같은 이름을 이 같은 구문 내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하는 게 j로 이제 많이 해요. 이제 i, j, k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j가 이번에는 뭐 5에 다다를 때까지 올라간다. 그다음에 높이는 이게 위치는 j 곱하기 뭐 1.1 f 정도로 하면은 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뭐야? 아 0.5였죠. 생각해보니까 높이가 1.1이 아니고 그러면은 0.6F가 되는 게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한 브릭월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실제 브릭이 되려면은 이제 뭐 한 칸씩 어긋나고 이래야 될 것 같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제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려서 제가 좀 더 민망하기는 한데, 왜냐면 사실은 이제 원래는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테스트를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해보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보다는 오히려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이드를 반드시 먼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이걸로 약간 좀 이것저것 좀 화려한 모양들을 한번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그걸 보고 오히려 화요일에 아니 목요일에 제가 다른 얘기들을 추가로 해드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메일을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메일을 발송을 했으니까 바로 다운을 받으셔 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브릭이 나열되지 않고 모든 브릭이 한 곳에 겹쳐져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받으시고 압축 푸시는 동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위치 설정, 벡터 위치 설정을 안 하셔서 그럴 거예요. 이 벡터 위치가 아마 뭐 0이나 1이나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고 지금 저는 i랑 j는 이제 이 for loop 내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는 0부터 뭐 10까지, 이건 0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곱하기를 통해 가지고서 숫자를 이제 간격을 차등 간격을 준 건데요. 만약에 여기 i나 j를 쓰지 않으셨다면은 한 곳에 겹쳐져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좌표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반복이 되는 동안 i랑 j가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뭐 계속 같은 위치에다가만 생성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한 곳에 겹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i랑 j를 반드시 여기 사용을 하셔야지만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이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힌트 앞에서 이제 뭐 브릭 엑스포지션에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기 10이나 5도 밖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ublic integer 해서 뭐 예를 들어서 columns 해서 뭐 10 이렇게 하신 다음에 칼럼을 어디 갔어? 10 대신에 6이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제 폭도 조절이 가능하고 뭐 아니면 높이도 이제 뭐 또 마찬가지로 높이 숫자를 조정해 가지고서 그것도 여기 이 숫자 대신에 5 대신에 넣어 주시면은 이 유니시 쪽에서 조정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5로 바꿔 주시면은 이렇게 5칸짜리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얘를 20으로 바꾸게 되면은 20칸짜리가 되는 거고요. 높이는 제가 지금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저장을 일단 하시고 새로운 창을 하나 할게요. 새로운 씬을 new scene 해가지고서 파일 save as 씬에다가 KICT 3 보이즈 해가지고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드린 보이즈 이 파일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압축 해제하시면은 보이드 안에 총 4가지 스크립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세요. 여기 스크립트 폴더 안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요.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뭐 경고가 뜨기는 뜨는데 이게 뭐지?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노란색은 사실 엔간하면 무시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 빨간색이 뜨면은 아예 실행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에러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드 보시면은 총 4가지의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제 이거 한번 열어서 슬쩍 볼게요. 이게 좀 더 엄청 복잡하니까 아마 이게 아마 이거를 제가 바로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스트럭처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스트럭처를 제가 설명드린 거는 오히려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뭐 이제 void agent, 뭐 SD utilities, void system, void 이렇게 void 이렇게 4가지 스크립트가 있고요. 보시면은 void 스크립트만 모노 behavior예요. 그래서 void 스크립트랑 SD utility, void agent는 뒤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죠. 이 말인즉슨 그 어디에다가 어태치 시키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대신 void 스크립트는 어딘가에 어태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라키에서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다시 create empty object를 하시고요. 여기에 그냥 boys라는 이름으로 empty object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습관적으로 리셋 버튼 눌러주셔서 0,0,0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boys만 딱 바로 어테이치를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에이전트 프리팝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프리팝이 바로 여러분들 이제 돌아다니게 하는 이제 그 프리팝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만들어 놓은 게 프리팝이니까 얘를 우선 한번 어태치를 시켜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그다음에 딴 거는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여기 영어긴 하지만은 뭐 기본적인 이 설명들은 다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if use random seed에 대해서 len seed라고 되어 있는데 랜덤 줄임말이거든요. len seed를 클릭을 하시고 딴 거는 틱이 딱 3가지만 되어 있도록 지금 우선 첫 번째 설정을 해주세요. 3D에서 할 건지, 그 다음에 랜덤 시드인지, 이 플레이를 실제로 할 것인지 이 3가지를 먼저 셋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프리팝에 반드시 프리팝을 셋업을 해주시고요. 이게 없으면은 논으로 일단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바로 에러가 떠요. 왜냐면은 뭘 가지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왜 에러가 안 보이냐?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에러가 떠요. 왜냐면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뭘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할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릭 프리팝을 우선은 제가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브릭들이 날라다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 셋업이고요. 이 브릭은 사실 별로 보기가 썩 좋진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피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서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가 연결이 안 된다고요? 오잉? 우선은 제가 쭉쭉 다 설명을 드리고 이 설명 끝난 이후에 질문 시간을 한꺼번에 가지도록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스피어 이름을 에이전트라고 일단 바꿀게요. 에이전트라고 바꾸고 매테리얼을 또 한번 어디 갔지? 크리에이트 매테리얼 에이전트 매테리얼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래서 얘는 뭐 아예 아니지 사이언 컬러로 주고 에이전트 역시 우선 그리고 여기에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은 트레이드 렌더러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꼬랑지가 보이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타임 5초 동안 이제 트레일이 보이는 거고 지금 너무 두꺼우니까 이거를 한 이 정도 이건 두께거든요. 이게 width 두께 좀 얇게 주고요. 5초 동안 보이게 하고 색상은 뭐 굉장히 좀 많은 색상들이 있지만은 이거 말고 역으로 빨간색 색상으로 해가지고서 한번 셋업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뭐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테스트는 할 필요 없고요. 섀도우 캐스트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지금 이 트레이를 가지고 있는 이 트레일 렌더를 통해서 트레이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프리팝으로 일단 보내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보이드에서 이 브릭 프리팝을 아까 배치시켰던 곳에 브릭 아니지 에이전트를 잠깐만 잠시만요. 이게 왜냐면은 매테리얼 지정을 안 해줘서 그래요. 아까 이 생각해보니까 색상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맞아요. 저도 이제 가끔 헷갈리는 건데 이거 그냥 브릭 매테리얼을 쓸게요. 이게 그냥 색상이 이쁘진 않지만은 아니면은 그냥 같은 에이전트 매테리얼을 쓸게요. 쓰고 일단 지우고 여기에 에이전트 프리팝을 어태치를 시켜주시고요. 다시 이제 그대로 랜덤 시드예요. 아직은 랜덤 상황에서 실행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위치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두껍죠. 두께는 이제 좀 이따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이 트레이를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서 저장이 가능하고요. 이 여러분들이 실행시킨 시뮬레이션을 아까 선택에 대해서 묶은 거구나. 저장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유니티 레코더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로 이제 이 화면을 시뮬레이션 돌린 거를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걸 잠깐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려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랜덤 시드를 사용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출발점에서 이제 출발 포인트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메시 버티시 스타트가 있고 이미지 스타트가 있어요. 이렇게 총 세 가지 스타트 방식이 있어요. 랜덤 위치에서 시작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미지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또 메시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선 메시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스피어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리셋 버튼으로 해서 위치 바꿔주시고요. 좀 너무 작으니까 한 10,10,10 아니야 정도? 네. 이게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스피어지만은 이렇게 작은 점 이렇게 포인트 이런 교차점이 다 벌텍스죠. 그래서 이 벌텍스 각자의 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게 하는 게 이 보이드에서 벌티시 스타트고요. 그러면은 이 메쉬에서부터 출발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스피어를 바로 여기 오브젝트 메쉬에다가 어태치를 시킬게요. 그리고 이 스피어는 사실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렌더러는 그냥 끌게요. 렌더러는 꺼도 그냥 비주얼만 사라지는 거고 그 벌티시즈들은 다 그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랜덤은 끄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 잠깐만 좀 더 멀리서 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그 벌티시에서부터 바로 출발을 해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돌아올 텐데 50이니까 지금쯤에서 돌아오겠네요. 이게 한 칸이 10이거든요. 한 칸이 10이라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월드 위드 하이트 뎁스가 있잖아요. 50, 50, 50 안에서만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약간 얘들이 약간 맨 왼쪽 바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피어 위치를 좀 약간 가운데쯤으로 이렇게 두고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면은 아마 사방으로 펼쳐지는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예,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지는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그다음에 게임 뷰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뷰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돌아가셔서 좀 불편하시지만은 이 씬에서 원하시는 뷰를 잡으시고 게임을 끝내신 다음에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씬에서 컨트롤 쉬프트 F 다시 하면은 여기서 이제 보이고 실행하면은 보이죠. 근데 이제 이 바탕화면이 너무 안 이쁘잖아요. 이 이상한 스카이박스 약간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메인 카메라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메인 카메라 선택을 하시면은 클리어 플래그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박스 대신에 뭐 솔리드 컬러로 바꾸고 백그라운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흰색으로 해볼까요? 설정을 하시면은 차라리 이제 훨씬 더 깔끔한 형태의 이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오른쪽 아래에 지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실제 녹화하실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레이의 길이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더 짧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팝 에이전트에서 트레일 여기 어디 갔어? 타임을 늘려주시면은 더 오래 더 긴 트레이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줄이면은 뭐 더 짧은 트레이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보이드에서 어트랙터와 레펠러라는 게 존재해요. 어트랙터는 이 네, 어트랙터는 지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면 네,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어트랙터는 이 보이드 알고리즘 움직이는 플로킹 오브젝트 에이전트들이 더 가고 싶어하는 곳 그리고 레펠러는 피하고자 하는 곳이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여기서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어 있어도 에러는 안 생겨요. 보시다시피. 근데 이것들을 지정을 해주시고 싶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단 empty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트랙터 만들어 만들게요. 트랙터즈 만들고 트랜스폼 리셋 하시고요. 이거 그냥 컨트롤 D 눌렀어요. 듀플리케이트 그다음에 레펠러즈 해서 만드시고 근데 이 안에는 사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게 지금 뭐 이거는 스크립트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비어있는 오브젝트 안에 채워넣은 것들을 저기 통째로 어태치를 시키면 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 스피어를 해서 뭐 이렇게 네 가지 하고 얘네들 둘을 어트랙터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 ATT2 그다음 이거는 REP1 REP2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태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이 레펠러 오브젝트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사실 이 유니티에서는 페어런트랑 칠드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레이어에서도 보면 뭐 라이노에서 레이어에서 보면 안에 이렇게 그룹핑이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룹핑의 방식인데 이거를 유니티에서는 페어런트 그리고 칠드런이라고 부르고 이 페어런트 안에다가 이 어트랙터 칠드런들 그다음에 레펠러 안에다가 레펠러 칠드런들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지정을 해주시고요. 보이드에서는 페어런츠만 이런 식으로 어태치를 해주시면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게 알아서 이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어디 거야? 파워가 너무 약해가지고서 지금 거의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 설정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드에 이제 앞에가 이제 기본적인 셋업이고요. 이미지 시드는 뭐 당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선 이미지는 넘어가시고 해보고 싶으신 이 랜덤 출발이나 아니면은 메시 출발에서부터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드 이미지가 어사인이 안 됐다고 하는 에러가 뜨면은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건데 이 틱을 풀어주세요. 이미지 시드는 그냥 틱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게 지금 어태치가 돼야지 이제 이미지 시드에서부터 이미지에서부터 출발 지점을 또 설정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지금 조금 더 여러 가지 셋업이 필요해서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미지 시드는 반드시 틱을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틱을 풀어주셔야지 에러가 안 생길 거예요. 그리고 뭐 메시 시드는 이거를 틱을 해주셨다면은 반드시 또 여기 메시 오브젝트에 무엇이든 이렇게 어태치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이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논으로 되어 있으면은 또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if 플레이가 만약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역시 재생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if 플레이 on 3D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는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서 이건 사실 2D에서 진행이 되게 하는 건데 큰 아마 의미가 없을 거예요. 네, 이게 상관없이 그냥 2D에서 진행이 돼버리죠. 3D에서 진행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금 현재 약간 셋업상 큰 의미가 없게 돼서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랜덤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작 포인트에서 아까 방금 전처럼 메시에서 시작할지 아니면은 랜덤이 시작할지 이거는 뭐 두 개 다 누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런타임 밸류즈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 레디우스, 뭐 세퍼레이션 디스턴스, 세퍼레이션 스트렝스, 뭐 얼라이먼트 스트렝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네이버 레디우스가 보면은 이 세퍼레이션, 얼라이먼트, 코헤전 이제 이거 설명 드렸던 분들도 있고 안 드렸던 분들도 있었고 다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 세 가지의 이제 스트렝스가 보이드 알고리즘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질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갔지? 잠시만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총 세 가지 이렇게 세퍼레이션, 뭐 이제 세퍼레이션이 분리의 원칙, 그다음에 이제 코헤이전이 응집의 원칙, 그다음에 얼라이먼트가 정렬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얼라이먼트, 코헤이전, 세퍼레이션을 결정 지을 때 내 주변에 몇 명의 네이버들, 내 주변에 몇 명의 몇 개의 에이전트들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그것들이 달라지는데 그 에이전트를 아니 네이버를 계산하는 범위가 바로 네이버 레디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총 주변에 3m까지 내 주변의 아이들을 체크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세퍼레이션 디스턴스는 이제 세퍼레이션이 실제로 행해졌을 때 어디 갔지? 그 분리가 행해졌을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적당한 거리를 지정해 주는 게 그 세퍼레이션 디스턴스예요. 현재는 이 적당한 거리가 2라고 제가 설정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스트렝스 얼마나 센 힘으로 떨어지려고 하느냐. 왜냐면 이게 힘이 약하면은 디스턴스는 2로 설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만큼 못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세퍼레이션 스트렝스, 얼라이먼트 스트렝스, 코이전 스트렝스가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어트랙터랑 레펠러가 안 되어 있는 게 아예 파워를 안 줬기 때문이구나.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 힘이 아니고요.
상호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eparation distance 10, 20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도 이 스트렝스 자체가 약해지면은 그만큼의 거리는 유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라이먼트 스트렝스는 말 그대로 정렬, 이 방향과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데 얼마나 세게, 얼마나 빨리 정렬을 할지에 대한 힘이고요. 그 다음에 코헤이전 스트렝스는 말 그대로 응집, 이 무리에 얼만큼 빨리 합류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저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로 테스트, 이 숫자를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아마 또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그리고 어트랙서 스트렝스랑 레펠러 스트렝스는 굉장히 살살 주셔야 돼요. 세게 주시면은 이게 이도저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한 2씩 줘볼게요. 그러면은 이 모든 시뮬레이션들이 결국 잠깐만, 어딨나요? 네, 여기 있다. 아, 제가 이건 좀 업데이트를 한 거구나. 그래서 2라도,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2로 하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어트랙터 있는데 여기서만 움직이죠.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되면 좀 재미없는 시뮬레이션, 결국은 저기에 다 모이기만 하고 약간 재미없는 시뮬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2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예를 들어서 뭐 0.5, 0.5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어트랙터 어디 갔어? 어트랙터를 향해서 날아가는 가되 그 주변을 이렇게 좀 더 큰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가게 되겠죠. 이제 만약에 움직이는 힘이 더 세지다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궤도가 조금 더 커졌죠. 아마 이게 숫자가 더 커지면은 이 궤도도 늘어날 거예요. 궤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힘이 만약에 더 셌다면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듯 하다가 뭐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밖에 작용을 못 하게 되겠죠. 아마도 지금 더 작아야 될 것 같네요. 숫자가 뭐 0.1 이 정도면은 아마 저기 안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그냥 방향 전환의 요소로만 사용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와서 이제 막 모여서 움직이는 애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정도 힘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많은 시뮬레이션들을 한번, 이 숫자들을 한번 다양하게 이틀 동안 사용을 해보시고 저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장을 해주시고 그것들을 제가 이메일로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하나 쉐어를 드릴게요. 그 폴더에다가 한번 업데이트를, 저장한 동영상들을 한번 동영상들 아니면 이미지들을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컨퍼런스 당일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것들을 이제 간단히 보면서 우리가 뭐 했는지도 보여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서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해서 한 분당 하나씩은, 오늘 오신 분들은 특히 한 분당 하나씩은 꼭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뭐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어, 저장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제너럴에서 아까 레코더 윈도우, 이게 이제 유니티 레코더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설치를 했던 거죠. 레코더 윈도우를 하시면은 이러한 창이 떠요. 그래서 얘를 위에다가 뭐 저는 이렇게 어태치 해놓고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애드 레코더를 클릭을 해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저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결국은 셋업하기 나름이라 가지고서 애드 레코더를 하시면은 몇 가지 선택 사항이 떠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클립 아니면 뭐 무비, 이미지 시퀀스, GIF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GIF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GIF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긴 해요. 아니면은 무비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무비로 많이 하는 편인데, 무비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 여기 이제 소스는 게임 뷰 하면은 이쪽 화면이 이제 바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 아래 보이는 이 게임 뷰가. 그리고 뭐 카메라는 이제 제가 움직이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웃풋 레졸루션은 여러분 최소한 FHD는 돼야 그래도 좀 여기저기 어디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HD, 그래서 1920 곱하기 1080이고요. 어스펙트 레이티오는 뭐 16대 9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면 비율. 그다음에 뭐 오디오는 사실 저희가 없으니까 뭐 이건 뭐 상관이 없고요. 파일 포맷은 유지하시면 돼요. H.264 이게 그냥 MP4 그 어디서든 재생이 되죠. 핸드폰에서 재생이 되고 어디서 재생이 되는 거고요.
퀄리티는 가능하면은 하이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 네임을 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 무비라는 이름을 쓰셔도 되고 뭐 본인이 다른 이름을 쓰시고 싶으면 다른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이제 와일드 카드가 이제 뒤에 어떤 셋업 이제 알아서 어떤 숫자들을 셋업해서 갖다 붙일 건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드시 작업한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고요. 그날에 몇 번째 테이크인지 뭐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뭐 이런 테이크 넘버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정도로 셋업을 해놓거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패스가 레코딩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작업하고 있던 아까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레코딩즈라는 폴더를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저장을 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셋업을 해두시고 뭐 이제 뭐 이게 프레임 스피드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한 1초에 몇 프레임을 하실지 뭐 30초면은 가장 무난하죠. 그래서 별 이 정도면은 이제 이 정도로 셋업 해두시고 스타트 레코딩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저장이 되고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뭐 스탑 레코딩 안 누르시고 그냥 플레이 종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플레이 종료를 하시면은 이 저희 KICTWS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은 레코딩즈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어요.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MP4 파일로 지금 방금 시뮬레이션 돌렸던 내용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목요일에 이거를 좀 더 비주얼적으로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실 에러들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숙제를 한 번 더 드리고 뭐 하루 정도 그러니까 7일 정도에 이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시면은 8일에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이런 걸 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저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 폴더는 이 수업이 끝나는 대로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다시 쉐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업로드 당연히 해드리도록, 이게 이 프로세싱이 끝나는 대로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 프로세싱이 끝나는 대로 이 우선 유튜브에 당장은 업로드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업로딩이 끝나는 대로 이 클라우드 레코딩 링크와 함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랑 구글 드라이브랑 같이 해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아마 수업이 길게 한 게 아니라서 제 생각에 1시간 이내로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해서 우선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오늘 질문 받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 키셔고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채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송시원입니다. 네. 네, 수업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유니티랑 아, 네,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네, 그 네. 부분은 우선 종종 뜨는 에러 중에 하나라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셨을 때 여기에 어셈블리 C샵이라고 안 뜨고 미슬리니어스라고 이제 그런 단어가 떴을 거예요. 그쵸? 어, 네. 미스 어쩌고 저쩌고. 약간 저도 맨날 그거 잘 못 기타 읽어갖고. 파일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네네. 뭐라고 뜬다고요? 기타 파일. 한국어로 설정을 하면 또 그렇게 뜨는구나. 네. 그게 이제 뭔가 링크가 깨져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서 저도 이제 그거는 제가 항상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서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내드리면서 일단 일종의 오토 컴플레이션이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줌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 링크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스크롤 다운 해보시면은 여기 fix part 1, 2, 3, 4, 5, 6 이렇게까지 있는데 이 방식들 한 번만 쭉 따라해 보시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세 번째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보니까
뭐 첫 번째는 뭐 거의 엔간에서는 이거는 옛날 거라서 신경 안 써도 돼요. 픽스 파트 1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픽스 파트 2에서 보시면은 저도 이제 같이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from Visual Studio에서 툴즈에서 옵션즈, 그다음에 Tools for Unity에서 Miscellaneous. 네, 여기서 커넥티비티 아이콘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저랑 만약에 같은 셋업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트루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은 아마 두 번째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니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저랑 다른 설정이 있으시면은 이거는 지금 바꾸셔갖고 false에서 true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시작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시키는 대로 어디 봅시다. re-import project, then C# project. 비주얼 스튜디오 끄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assets에 가시면은 이게 re-import all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걸로 그냥 클릭하시면은 이제 전체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 re-import를 해요. 그걸로 해서 이제 해결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뭡니까? 어디 봅시다. fix C# file individually. 아이고. 그래서 show. 근데 제 기억에는 엔가하면은 파트 4랑 3에서 다 해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디 봅시다. show all icon 어디지? 솔루션 익스플로러. all files.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잠시만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계신가요? 네, 네, 두, 세 번째 거를 두 번째 걸 하고 있는데, 네, 그, 미스토스, 예, 구문광주? 네, 네. miscellaneous. 예. 그게, 음, 한국어라서 제가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맨 밑에 어, 그래서 사실 이게 스크립팅으로 되는 것들은 왜냐면은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더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하시게 되면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된 정보들도 많지만은 물론 그 한국어로 된 정보들 또한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영어 세팅으로 해놓고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 외에 한국어 설명보다는 영어로 된 설명, 그러니까 이게 영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화면으로 보면은 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네네. 그런 것들이 셋업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영어로 셋업을 해놓으시고 쓰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기는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셋업 같은 것들도 약간 저도 한글이면은 저 한글로는 뭐라고 표기가 되는지 몰라가지고서 저도 정확하게 도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울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몰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림으로 외우는 느낌 그렇게 해가지고서 네 영어로 이제 전반적으로 셋업을 해놓고 쓰는 게 편해서 네. 네, 해놓으시는 게 네. 일단 편하고요. 이 찾아보겠습니다. 위치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Tools for Unity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Tools for Unity는 뭐, 위치가 조금 달라서 제가 그래요? 헷갈렸었는데, 네네. 네. 근데
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그러면 네, 지금 헷갈리는데. 네. 헷갈리게 돼 있는데, 네. 어, 그 보내주신 거 참고해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다른 분들도 만약에 미슬리니어스 이 연결이 링크가 색깔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보내드린 링크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에러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 님도 같은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까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가 연결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세진 님 계신가요? 자리에? 아, 네, 저는 아까 해결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네, 다행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 어, 아, 네. 어, 네, 말씀하세요. 네, 아까 그 브레이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IJ, 4I, 4J 다 루프 썼는데도 네. 그게 또 저장도 했는데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영상 올려주시면 한 번 더 보면서 따라해 봐야 이게 제가 아, 어딘가 네. 실수를 했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작은 실수도 이제 그게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네. 곳에 겹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뭔가 이쪽 부분에서 셋업이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밖에 있다든가 위치가 되게 센시티브 하거든요. 결국은 제가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맨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한 번 가는 게 한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순서대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혹시 화면 공유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이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보고 같이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네. 화면 쉐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밑에 인스탄시 네. 위에는 이제 설정을 여기는 이제 브릭 포지션이랑 브릭 로테이션을 설정을 해주셨는데, 활용을 네.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브릭 포지션이라는 벡터를 이쪽으로 지금 활용을 써주셔야 되고요. 얘 역시 활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그러니까, 이 브릭 벡터 제로가 아니고 다 지워버리시고요. 거기다가 브릭 포지션을 아예 넣으시면 되고요. 커터니안 점 아이덴티티도 다 필요 없고 브릭 로테이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이덴티티도 필요 없고 그냥 브레이크 로테이션으로.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브릭 로테이션이 커터니안 아이덴티티고 브릭 포지션이 새로운 네. 벡터 포지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저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저 상태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이제 네. 실행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또 설정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에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분이 한번 질문 주셨는데 여기 이미지 스타트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체크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네, 일단 에러는 없는데 왜 뭐가 없지? 시작 지점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네, 역시 다시 보이드 선택해 주시겠어요? 보시면은 네, 보이드 선택해 주세요. 네, 보시면은 이 지금 이거 또는 이거를 하시려면 여기 메시 오브젝트를 넣어 주셔야 되고 이거 없는 상태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은 여기 네. 이 밑에 랜덤 시드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둘 중 한 가지가 있어야 이제 시작 포인트가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행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뭐가 보일 거예요. 방금 아까 요거, 실행 네.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실행시킨 상태에서 아까 색깔을 변경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제 자주색으로 보이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그 트레일 렌더러에 네. 매테리얼이 셋업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유니티에서 이 자주색은 매테리얼이 오류가 났다는 뜻이에요. 저희 포토샵에서 보면은 그 격자무늬 있죠. 포토샵에서 격자무늬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거. 그거랑 네네네. 유니티에서 자주색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에러가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레일 랜더 그 에이전트 프리팝에 가서 에이전트 프리팝 밑에 그거 선택하셔서 이 인스펙터 밑으로 드래그 다운 스크롤 내리시면은 거기 그 메테리얼 부분 거기 딱 메테리얼
네, 이게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자주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매테리얼을 뭐든 지정을 해주시면은 네, 좋아요. 이제 자주색이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네네. 자주색은 매테리얼에 에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렇게 뭉치는 거는 스크립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네네, 맞아요. 뭉쳐서. 아, 네. 뭉치는 게 싫으면은 그 separation strength를 강력하게 해주시면은 덜 뭉쳐요. 이게 separation과 separation 이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분리가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말고요. 유니티에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네. 스크립트는 당장 건드실 게 아무것도 없고요. 스크립트는 가능하면은 일단은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여기 이 네네. 보이드에서 스크롤 다운 해보시면은 여기 보이드, 네, 여기서 이제 이 런타임 밸류즈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 화살표는 네. 제가 아까 했던 거라서 무시하시고요. 네. 네. 여기 런타임 밸류즈, 네. 이 숫자들 한번 바꿔가면서 놀아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이제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목요일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시고요. 막히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목요일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 해결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비주얼적으로 조금 더 임프루브먼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목요일에 아니 토요일에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레코딩, 앞부분 레코딩 일단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레코딩 부분에는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 얘기들, 레코딩 된 것들,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제가 우선은 줌 링크 보내드릴게요. 줌 클라우드 링크 보내드리고 추후에 당연히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될 거지만은 우선은 그 클라우드 링크와 함께 구글 드라이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한번 작업되신 것들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저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모레 이틀 뒤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